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지난 주말 마무리 상황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긴 합니다만은 FOMC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경제 지표 이 모든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으로서는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FOMC도 크게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기업들 실적 대거 발표가 되는데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개인 소득, 개인 지출, 물가 등등등이 발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물가 지수는 약간 올라가서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FOMC 이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었던 전기차 관련주들 주가 동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카카오 그룹이 국내에서 5번째 정도로 이제 100조 원대 그룹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카카오 그룹이 많이 컸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각에서는 고평가 논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 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 그룹 일단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와,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 이번 주도 계속 폭염이 이어진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에어컨 옆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고요. 네, 시원하게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약간 뜨거운 상황이고 또 휴가도 많이 가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미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했지만 그 부분을 더 키워나가면서 마무리 시점이 아주 좋게 지난 주말이 마무리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하기도 했었죠. 이런 분위기 이어서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월말에는 윈도우 드레싱 이게 이제 실종된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이벤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기업 실적 먼저 좀 살펴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대표 기술주들이 모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잉, 캐터필러, 그 다음에 갬블, 그 다음에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 모두 실적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78%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물론 기저효과에 따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최대 증가율이라는 거 2009년도 이후에 최대 증가율이라는 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업 실적 가지고 말들 굉장히 많았어요. 기업 실적이 높게 나올수록 다음 분기에 어려워진다.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일단 눈앞에 딱 좋은 성적표 내놓고 나니까 일단 당장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담감은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업 돈 잘 벌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 실적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어닝 시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MC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번 회의에서 과연 테이퍼링의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인가. 자, 이번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논의에 대한 논의가 지난번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논의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럼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제 올해 말, 아니면 이제 내년도 초반, 이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네, 그냥 논의적인 부분으로 끝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일시적인 부분이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다시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다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뭐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부분이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긴축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어떤 이런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시작한다라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체력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하락하는 어떤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나쁜 재료들은 꺼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게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부담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FOMC에서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긴축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코로나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해지는 상황들보다는 그 코로나의 확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경제적인 조치들이 얼마만큼 뒤로 미뤄질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은 좀 우스운 상황이지 않겠는가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준의 FOMC 회의는 뭐 시장이 예상치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GDP 뭐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 관련한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득, 개인 지출 이런 것들 다 발표가 됩니다. PMI 지표도 발표가 되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이제 집중되는 이런 경제 지표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사전 GDP가 일단은 8.5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분기에는 6.4%였는데, 이번에는 2분기 GDP 성장률 예정치가 8.5%. 대단하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물가지표 같은 경우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다지죠. 네,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4.3 정도였는데 이번에 5.4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다시 30만 명대로 줄어들게 되면서 고용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소득, 개인 지출 보시면은요, 개인 소득도 지난번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개인 지출도 같이 늘어났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긍정적인 지표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카고에서 발표되는 이 PMI 지표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역시 60포인트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경기 확장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들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전부 다 중요하지만 전부 다 좋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 하나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경제 지표가 이제 주 후반부 정도부터 시작이 되죠. 주 후반. 지금 목요일, 금요일이 가장 많이 발표가 되는 부분이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 이제 내구재 주문 이런 것도 발표되는데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라면 뭐 특별하게 시장을 압박할 만한 요인은 없을 것 같죠. 기업 실적 좋죠. 연준에서 괜찮다 그러지. 그 다음에 경제 지표 좋게 나왔죠.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조정을 받는다라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걱정거리가 생긴다거나 또는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붕괴된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엄청나게들 팔아먹었잖아요. 7월달 한 달만 하더라도 무지하게 팔아먹었어요. 지금 3조 원 넘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좀 쳤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매도를 치는 과정에서 1.2조, 1조 2천억이죠. 1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한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밸류 체인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뭐 사실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장 규모가 점점점 커질 수 있고
또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30년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점점점 줄어들게 돼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전기차와 관련된 시장에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데리고 가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약간씩 부담이 좀 있죠.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걔네들이 올라갈 때 주춤거렸던 것들 뭐냐면 이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었거든요. 물론 그런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뭐 LG화학이라든지 SDI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시총이 훨씬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더 매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차전지 배터리를 하나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거기에 유입이 되는 이런 소재, 부품주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렇게 소재나 부품주들이 많이 커지게 되면 매출도 같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 소재 부품주들은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증가해도 기업의 주가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전지 관련한 그런 대형주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종목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가 69만원대에서 75만원 정도로 상승을 많이 해줬고요. SKIT 같은 경우는 18만원에서 지금 20만원을 넘어서 23만 5천원까지 뛰어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LNF 9만원대에서 11만원, 에코프로빔이 21만원에서 27만원, 천보 같은 경우도 18만원에서 22만원대로 모두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막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주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런 종목들의 이런 상승은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올려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 부족함에 따라서 차를 잘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또 올인하고 있고 또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업들이 2030년도까지 2차전지 산업에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와인 낫이 되는 거죠. 왜 투자 안 해? 당연히 사야지. 장기적 성장성 보면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외국인들은 삼성 SDI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사를 분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부품 소재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뭐 배터리 사업 부분이 분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납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호재거리들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 맞겠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도 있죠. 시끄러웠던 거, 에코프로빔 이런 것들이 약간씩 조정을 좀 받으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된다면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는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보신 분들은 매도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때 고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무조건적인 어떤 매수로 따라가게 된다면 단기적 변동에 크게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항상 올라갈 때가 아니라 올라간 이후에 저점을 잡고 다시 재상승할 때 그럴 때 잡아가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소재, 배터리 이쪽은 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긍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데리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 상승 이후에 조정 양상을 보인다면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 될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카카오 그룹이 국내에서 5번째로 시총 100조 원대 그룹이 될 것인가? 자,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상장입니다.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가장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공모가 상단 밴드에 딱 하니 공모가 책정이 되는 바람에 관련주들도 막 상한가를 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난 상태죠. 뭐 지금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황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요. 대신에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에 비해서 현재 그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시총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시총이 6조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9%밖에 안 올랐어요. 하지만 4천억대에 있는 예스24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지분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그 현재 시가총액에 반영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약 5위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그룹이 750조, SK그룹이 200조, LG그룹이 153조, 현대차그룹이 149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모두 100조를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그룹이 현재 5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00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5등 안으로 훅 들어간다. 자, 우리 100조 클럽에 가입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뭐 당연히 뭐 고평가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시총이 과연 100조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는 좀 내용이 되는 건데, 당장 오늘부터죠. 지금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시작됩니다. 26일, 27일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일반 공모주 청약이 들어가는데 아마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가격이 39,000원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18조 6,28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죠. 근데 이걸 합치게 된다면은 지금 카카오그룹의 시총이 92억을 넘어선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따상이 된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상이 된다. 그러면 18조에다가 18조를 더하고 거기다 30%를 더하니까, 네, 계산해보세요. 대충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30조 정도는 더 늘어난다. 그러면 한 120조 원 정도. 여기다가 이제 그 9월 달로 지금 미뤄진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100조 당연히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시총이 12조 5천억 정도 되니까, 만약에 이게 뭐 잘 돼가지고 막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현대차 그룹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대차가 조금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뱅크라든지 페이,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시총이 크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 자체가요, 지금 요 상태로 간다고 했을 때 만약 따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네, 현대차보다 더 커지는 거거든요. 거의 50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과연 현대차를 넘어서는 수준이겠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장 때 일단은 경쟁이 많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무 확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초반부터 물량이 나와서 부담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물량이 나온 시점에서는 상당히 큰 변동폭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셔야 되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뱅크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글쎄요, 쉽게 그렇게 네, 위로 올라가서 현대차를 밀어낼 정도, 이 정도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살짝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뭐 처음부터 천천히 해가지고 올라온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거의 벼락부자 수준으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약간은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관련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뭐 만약에 내가 공모주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번에 26일, 27일 오늘과 내일 양 이틀간 여러분들이 공모주 청약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주간사 잘 찾아보시고요.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해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카카오가 그래서 일단은 인기몰이를 통해서 당분간은 더 주가 흐름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도 되고 있는데 고평가 논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FOMC, 실적, 지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이번 주도 이어질 것이다. 이번 주는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뚜껑 열게 되면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주가의 흐름도 뭐 당연히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 좋아지면 국내 증시도 같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춰줘야지 가능한 얘기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전기차 관련주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호재성 재료들, 시장 확대 등등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올 수 있고요. 소재, 부품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상승 기대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뛰어 올려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은 우리가 피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 어느 때라도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변수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이 100조 원대를 넘어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고평가 논란도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일단 경쟁률이 치열하고요. 상당히 기대감이 높게 형성된 종목이기 때문에 공모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다만 이제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따상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따상 보고서 따라 들어간다든지 뭐 상장한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전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라도 이 신규 상장 종목은 물량이 터지면 매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시적으로 100조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 현대차를 앞질러 가지고 넘어가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보유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주가 상승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수를 한 주식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 대형 악재가 아닌 이상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 이미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10에서 20% 정도 수준의 첫 번째 단기 조정 국면까지도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죠. 뭐 충분한 수익이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지지점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냥 10% 20% 정도는 변동성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만 잘 투자하시면 누구나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손실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다 좋아진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잘 버티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 그 연습들을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이고 휴가철이라서 막 축축 처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너무 심하게 처진다. 그럼 딱 덮어버리시고요. 시원한 거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좀 즐기시다가 오후쯤에 다시 열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시기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줄어든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단한 걸 빨리빨리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변동성이 크다 보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번 주도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침 9시 방송에 참여하셔서 같이 월요일 시장을 좀 열어보고 또 좋은 기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있다가 아침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